자, 문제 잘 읽으셨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녹색 공을 뽑을 확률이 20분의 6이죠. 그 다음에 지금 교체를 하는 건가요? 교체를 안 하는 거죠? 예. 그럼 요게 발생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공은 19개겠죠? 예. 그리고 그 중에서 녹색은 5개. 자, 이제 이벤트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게 이제 무엇인지, 물론 이제 우리 직관적으로 인디펜던트하다는 생각이 모든 사람이 있는데 수학적으로 어떻게 쓰는지인데요. 두 이벤트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건 수학적으로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씁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뭐 A 또는 B가 0일 때는 좀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게 다 똑같은 얘기를 쓴 겁니다. 인디펜던트하다는 건 A 교집합 B의 크기가 A 집합의 크기 곱하기 B 집합의 크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한 정의는 이제 두 개의 사건이 있을 때 인디펜던트하다의 정의를 한 거고, 여러 개의 사건이 있을 때 인디펜던트, n 개의 이벤트가 있을 때 얘네들이 다 인디펜던트하다는 모든 페어와 모든 조합, 모든 페어에 대해서 다 이게 성립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의 개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총 n 개의 이벤트가 있으면 페어와이즈 2개씩 묶으면 n 추주 2가 나오겠죠? 3개씩 묶으면 n 추주 3 쭉쭉쭉. 그래서 n 추주 n. 이거는 2n승 빼기 n 추주 0 n 추주 1이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컨디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벤트들에 대해서 저게 성립을 하면 이제 두 개가 이제 여러 개 뮤추얼리 인디펜던트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디펜던트의 정의도 했고요. 자, 굉장히 재밌는 게 얘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게 이제 주어지면 어떤 조합들, 뭐 여집합을 넣는다든지 합집합을 넣는다든지 했을 때 이게 다 인디펜던트한 거죠. 자, 이거 한번 증명해 볼까요? 이제 쓸 수 있는 건 인디펜던트하다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것들 쓸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건 쓸 수 있고, 그랬을 때 뭐 여집합이 합집합 이런 게 들어가지고 다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는 뭐죠?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 이걸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위에 거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그냥 그대로. 뭐 항상 데피니션 같은 거 써보면 좋겠죠. PA는 PA 교집합 B B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랑 B의 여집합은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고, 이 두 개가 교집합이 없겠죠. 그렇죠? B 한쪽은 B고 하나는 B의 여집합이니까 그럼 확률 공리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세 번째 공리였나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건 맞습니다. 근데 얘가 앞에 게 PA 곱하기 PB니까 PA 곱하기 PB 그래서 얘는 얘가 이쪽으로 이항되면 PA 곱하기 1 빼기 PB가 되죠. 그래서 뭐 공간 활용을 좀 잘 못하고 있는데 PA 곱하기 PB를 이항하면 PA 1 빼기 PB 이렇게 되겠죠.
근데 1 빼기 PB가 뭐죠? P의 여집합. 그렇죠. B의 여집합이죠. 그래서 증명이 완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뭐 연습 삼아서 좀 증명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사용하는 거는 집합에서 배운 그 앞에 나온 그 성질들, 뭐 분배 법칙, 교환 법칙, 결합 법칙과 확률 공리인 거죠. 자, 밑에 것도 한번 증명해 볼까요? 자, 밑에 것 좀 한번 증명해 보시죠. 지금 답을 쓸 테니까 뭐 아직 덜 푸신 분은 잠깐 정지하시고요. 자, 증명에 이 보통 복잡한 데서 단순한 대로 시작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기본적으로 P가 집합의 크기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쉽고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분배 법칙이죠. 자, 이거 합집합, 이거 합집합인데 이 앞에서 공식이 있었죠. 앞에 거 크기, 그 다음에 뒤에 거 크기, 그 다음에 세 개의 두 개의 교집합 되겠죠. 근데 우리가 A, B, C가 인디펜던트라고 그랬으니까 다 이걸 쪼개 쓸 수 있습니다. PA 곱하기 PB, PA 곱하기 PC, PA, PB, PC. 자, 이쪽으로 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PA를 묶을 수 있겠죠. PA 했더니 PB 더하기 PC 빼기 PB 곱하기 PC. 자,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이 뒷부분이 비교집합 C의 크기인 거죠. 그래서 비합집합 C의 크기인 거죠. 비합집합 C.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됩니다. 뭐 이게 모든 거에 대해서 성립하는 이걸 증명하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하나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증명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집합에 있는 법칙들 쓰고 그 다음에 공리 쓰고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연습 문제로 내가 뭐 집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한지 연습 문제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인디펜던트 이벤트의 예인데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 두 개가 왜 인디펜던트한지 가끔 헷갈리는, 좀 이해가 좀 직관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아주 이상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인디펜던트의 정의가 뭐 여러분의 직관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게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인데 어떤 경우는 좀 덜 직관적일 수도 있죠. 자, 지금 뭐 카드 52개의 카드가 있고 이벤트 A는 킹을 뽑는 거 얼마죠 확률이? 52분의 4. 52분의 4. 자, 잭 또는 퀸을 뽑는 건 얼마죠? 52분의 8. 52분의 8. 하트를 뽑는 거는요? 52분의 13. 4분의 1. 예. 그렇죠? 그래서 됐고요. 이벤트 A, B, C의 크기는 뭐 다 우리가 동일했고요. 자, A 교집합 B의 크기는 자 킹이면서 이거죠. king and 잭 퀸. or 퀸인 거죠. 없죠? 예. 그렇죠? 그래서 크기가 제로. A 교집합 C는 킹이면서 하트다. 예, 그럼 둘이. 킹이면서 하트가 하나밖에 없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잭 or 퀸이면서 하트인 거는 두 장이죠. 자, 그래서 봤을 때 이제 계산해 보는 거죠. A 교집합 B의 크기는 제로인데 P의 곱합 P는 이렇게 되니까 A와 B는 인디펜던트 하지 않다. 킹을 뽑는 것과 잭 또는 퀸을 뽑는 이 두 사건 인디펜던트 하지 않은 거죠.
뭐 그렇겠죠. 네. A 교집합 C의 크기와 P의 같은 거죠. 아 그래서 킹을 뽑는 거 하트를 뽑는 건 인디펜던트하다. 이건 뭐 직관과 일치하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모든 특히 엔지니어링 과목들이 이제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이걸 내가 기호 논리로서 수식을 통해 가지고 다룰 수 있는 능력과 그거를 갖고서 해석을 하는 능력인데 사실 둘 다 중요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기호들 써서 인디펜던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첫 번째 건 거고 이거가 직관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두 번째 건 거죠.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할 수 있어야죠. 하나만 해가지고는 사실은 좀 쓸모가 적죠. 자 예제인데요. 자 뭐냐 하면 이제 카드에서 자 4개를 뽑는데 자 첫 번째는 모두 다 그러니까 모두 다 에이스를 뽑을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52장이 있는데 52장이 있는데 거기서 에이스를 뽑을 4장 다 에이스를 뽑을 확률을 계산하라는데 두 가지 세팅이 있는 거죠. 하나는 뽑고서 다시 넣는 거죠. 뽑고서 다시 넣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에이스가 나올 사건과 두 번째 에이스가 나올 이벤트랑 세 번째 이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 같죠. 인디펜던트 하겠죠. 예. 그래서 셋 다 에이스일, 넷 다 에이스일 확률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곱인 거고 에이스가 4장 있으니까 52분의 4에 4. 자, 그래서 문제 하나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빼면 다시 안 넣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첫 번째 에이스를 뽑으면 두 번째 에이스를 뽑을 확률이 첫 번째 그 사건 영향을 받겠죠. 네. 내가 첫 번째 에이스 이렇게 되겠죠. 내가 첫 번째 에이스를 뽑을 확률이 52분의 4. 그러면 두 번째 에이스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51분의 3. 세 번째는 50분의 2. 네 번째는 49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숫자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내가 뽑은 걸 다시 넣은다 그러면 이 정도 10-5승 정도인데 다시 넣지 않고 하면 10-6승. 가능성이 훨씬 더 떨어지는 거죠. 자, 이거를 이렇게 아주 직관적으로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뭐 이 정도 되는데 이걸 조금 약간 기호를 써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기호를 쓰는 게 왜 필요한가 하면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이렇게 설명하기 쉽지 않죠. 복잡할 때도 풀려면 이런 쉬운 문제부터 기호로서 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이거죠. 첫 번째 에이스, 두 번째 에이스, 세 번째 에이스, 네 번째 에이스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서 나온 A1, A2, A3와 아래로 들리죠. 예, 다른 문제가 이제 새로 시작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르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요게 이제 확률 공식에서의 체인 룰이죠. 자, 보면 P, A, 성립하겠죠? 네. 3개짜리는 어떨까요? 하나씩. A 교집합 B를 하나로 묶어서 보면 이렇게 성립하겠죠? 이제 얘가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저희가 이거를 하나 더 풀었으면 되죠. A 교집합 B 교집합 C P 왜 체인 룰이라고 부르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얘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C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C일 때 B가 발생할 확률 B와 C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굉장히 직관적인 식에 나오는 거죠. 순차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저거를
쓴다면 PA1 단번에 쓰겠습니다. A2, A1 저기 거구나. 이렇게 되겠죠. 잘 들어. 근데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첫 번째 52분의 4, 51분의 3, 50분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명시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워낙 직관적으로 한 건데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면 사실 이렇게 쓰면서 하는 게 맞겠죠. 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다음에 컴바인드 익스페리먼트라고 동전 2번 던진다든지, 그러니까 샘플 스페이스와 이런 걸 갖고서 하나 만들었어요. 샘플 스페이스 A1에다가 이벤트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브를 탈당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그거를 한 번에 실험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컴마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확률은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동전을 내가 한 번 던진 걸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독립적으로 동전을 2번 던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 만든 거를 이 동전 하나에 대한 모델인 거죠. 헤드와 테일이 있는 거고, 이벤트는 헤드, 테일, 헤드와 테일의 합집합, 헤드, 테일 둘 다 포함한 거, 그 다음에 공집합, 그 다음에 확률 다 0, 뭐 2분의 1 다 할당해 놓고 딱 끝났어요. 근데 동전 2개 던진 걸 모델링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 개를 그냥 곱한 거죠. 예. 네. 그러면 확률은 여기 헤드 나고 여기 헤드 나올 확률은 4분의 1.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하다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동전 갖고 모델 잘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주사위 갖고 모델도 잘 만들었어요. 그럼 동전과 주사위 동시에 던진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죠. 동전과 주사위를 뭐 본드로 붙여서 던진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이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두 개가 인디펜던트하게 동작한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뭐 동전 n개 던지고 뭐 연달아 던지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그거 하려면 요 카운팅 어떤 기법들을 알아야 되는데 뭐 다 배웠던 거죠. NPR이 얼마죠? 뭐죠?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이거는 순열이라고 그러죠, 보통. 중복 순열은 뭐죠? 중복 순열은 뽑았던 거 또 뽑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n 파이 r을 많이 쓰죠. 그리고 n의 r수. 그래서 52개 카드에서 이제 4개를 뽑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2P4. 이만큼 600만 개나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복습이죠. 지금 잠깐 복습하는 거죠. 뒤에 이제 경우의 수 세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조합 있죠. 이게 조합 n, cr,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n 팩토리얼 나누기 n 빼기 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그다음에 중복 조합. 뽑는데 중복을 허용하는 거죠. NHR이라고 하죠. 자,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으면 공식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나요? 왜 이렇게 되죠? 사실 중복 조합이 제가 알기로는 요즘 교과 과정에서는 빠진 거로 알아요. 이게 좀. 예. 그래서 저기 시기.
자, 뭐 여러 가지 증명 방법이 있는데 뭐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이게 뭐 이 과목에서 아주 중요하다까지는 아닌데 이제 이런 것들이 카운팅에 대한 기본이 튼튼하면 훨씬 낫죠. 카운팅에 대한 기본이 튼튼하면. 자, 뭐 그냥 예를 갖고서 할게요. 자, A, B, C 세 개가 있는데 5개를 뽑아서 나열한다고 하겠습니다. 아니, 5개를 뽑는 거죠. 나열하는 거 아닌데 중복을 활용해서 뽑으니까 AAA도 있고 AAB도 있고 ABC도 있고 그래서 3H5겠죠. 자, 그럼 3H5는 뭐랑 같으냐 하면 내가 A를 몇 개 뽑았는지 B를 몇 개 뽑았는지 C를 몇 개 뽑았는지 당연히 다 합치면 5개겠죠. 그리고 각각은 0개 이상 뽑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뽑는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의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랑 같은 거죠. 3H5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5인데 여기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가 몇 개있냐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꼬르 5의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는 몇 개냐? 자, 이건 뭐랑 똑같으냐 하면 1을 5개 쓰고 더하기를 2개 쓰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얘는 5 더하기 0 더하기 0으로 해석하는 거죠. 나열한 거 한번 써볼까요? 1 풀 1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면 2 더하기 1 더하기 2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는 얘를 나열하는 개수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 1은 몇 개 있냐면 n개 있고 더하기는 아니죠. 1은 몇 개 있냐면 r개 있죠. r개 있고 더하기는 n 빼기 1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제 가장 쉬운 설명들 중에 하나예요. NHR. 이런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아닌데 이런 것들로 카운팅에 좀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는 건 중요하죠. 이런 것들 잘 세면서 이런 설명을 하려면 사실 중복 조합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있어야 설명을 하는 거니까 한번 뭐 해가지고 스스로 한번 설명을 해보시거나 동생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그다음에 몇 개 공식이 나오죠? 뭐 n 추주 r은 n 추주 n 마이너스. 그러니까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거랑 n명 중에서 n 빼기 r명을 뽑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청소할 사람 r명을 뽑는 거나 청소 안 할 사람 n 빼기 r명을 뽑는 거랑 근본적으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다음 공식은 자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건데요.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거기다가 r을 곱한다. 이건 뭐냐 하면 뭐 교실로 친다면 교실에서 이제 임원 r명을 뽑는 거죠. 근데 그 r명에서 뭔가 회의를 해야 되니까 거기 회장이 한 명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n명 중에서 r명을 뽑고 r명 중에서 한 명 뽑으면 되는 거죠. 또 다른 방식은 그러지 말고 회장부터 뽑고 하자. 한 명 뽑는 거죠. 그리고 회장을 제외한 사람들 중에서 r 빼기 한 명을 뽑으면 되는 거죠. 이런 설명이 있죠. 다음 공식. 이 과목이 경우의 수를 세는 과목은 아니지만 경우의 수를 세셔야 될 일이 종종 있습니다. 자, n명 중에서 r명을 뽑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게 1번이 들어가는 경우와 1번이 안 들어가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죠. 1번이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죠? n-1명 중에서 r 빼기 한 명을 뽑으면 되죠. 1번은 벌써 들어가 있으니까. 1번이 안 들어가는 경우는 n 빼기 한 명 중에서 r명 뽑으면 되는 거죠. 경우의 수는 뭐 이런 식의 직관적인 설명들이 많죠. 그리고 이런 직관적인 설명을 알면 공식을 내가 좀 잘못 외웠거나 공식이 좀 긴가민가 할 때 금방금방 복구가 되죠. 무대포로 외웠는데 시험 치고 나면 뭐 가끔 자기는 공식을 잘못 외워서 뭐 3인데 2로 놓고 풀어서 다 풀었다. 구제를 요청한다. 뭐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중요한 공식인데 일관되게 틀리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한두 번 틀리다 좀 뭔가 이상한다라고 정정이 발생을 해야지. 일관되게 틀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준비가 됐고, 자, 지금 갖고 있는 거 갖고서 이제 쓸모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쓸모 있다고 해서 뭐 돈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배로 트라이 계속 나오네요. 뭐냐 하면 내가 발생할 확률이 뭐 P인 거를 동전던지 같은 거죠. P가 2분의 1이겠죠. 그걸 복수번 수행하는 거지. n번 수행하는 거야. 라지 n번. 그랬을 때 앞면이 k번 나올 확률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 다 익숙하시겠지만 그 익숙하신 거 잠깐 잊고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의 이벤트에 대해서 무언가를 샘플 스페이스, 이벤트, 프로버빌티 그러니까 하나를 모델링하는 걸 맞췄어요. 동전 하나에 대해서. 근데 그걸 갖고서 n번 하려고 그러면 샘플 스페이스도 엄청 커지겠죠. 뭐 이렇게 복잡해야 되는데 그냥 얘가 서로 인디펜던트하고 가정을 해가지고 뭘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뭐 n번 수행했는데 몇 번 발생했느냐 이거는 쓸모가 있을 수 있죠. 우리 현실 세계에서 적용해 볼 만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뭐 뒤에 가면 이제 뭐 챕터 2까지 하면 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뭐 레일리 디스트리뷰션, 라플라스 디스트리뷰션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그냥 단순 암기해야 되는 뭐 테이블로 생각하시면 이제 서로 피곤한 거죠. 그게 어떤 현상들을 모델링하기 굉장히 좋은 것들인 거죠. 이건 뭐예요? 내가 동전 n번 던졌을 때 어떻게 될지를 모델링하기 굉장히 좋은 거죠. 우선 주사위 6번 던졌는데 1이 2번 나올 확률은 얼마냐? 주사위 너 6번 던져서 1이 2번 나오면 내가 얼마 줄게? 이랬을 때 내가 이걸 어떤 이게 좀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해주게 하는 굉장히 좋은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참가비가 얼마인데 얼마를 주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뒤에 나오는 것들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직관적으로 쉬워서 다들 이해를 하는데 뒤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포화소 분포다 그러면 그냥 공식만 외우지. 예를 들면 이런 것만 잔뜩 외우는 거죠. 뭐. 정작 그걸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 뭘 모델링해서 써야 되는지는 다들 관심이 없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델은 이런 걸 모델링 잘 설명하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을 내가 만났을 때 그 모델을 써서 하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 두 종류의 아웃컴이 있는데 하나는 발생하는 게 하나 1 P 이거를 n번 수행했을 때 k번 발생할 확률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뭐 이제 위에 설명이 나오죠. k번 발생하고 n-k번 발생할 확률은 이건데 k번 발생하는 게 11, 01, 뭐 10, 11, 11, 10, 0111. 그러니까 지금 같은 3번 발생하는 게 4종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종류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이 이건데 종류가 이만큼 있어서 이렇게 된다. 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써볼까요? 자, 앞면 1이 발생할 확률을 P, 0이 발생할 확률을 1 빼기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이 3번, 0이 2번 발생, 5번 했을 때 1이 3번, 0이 2번 발생할 확률은 얼마일까요? (1이) 3번, 0이 2번. 공식을 쓰면 5C 3 P의 3승 1-P의 제곱.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 P를 자 그러면 우리 해볼까요? 주사를 6번 던졌을 때 1이 2번 나올 확률은 얼마죠? 뭐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죠. 이 정도 확률이 되는 거죠. 이 정도 내가 상대적인 빈도를 기대할 수 있다.
자, 마지막 요거는 얼마가 나올까요? 자, 문제 바꿔볼까요? 자, 동전을 n번 던졌는데 앞면이 0번 나올 확률 더하기 한 번 나올 확률 더하기 n번까지 나올 확률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1이겠죠? 예. 그렇죠? 일단 그 a라는 게 0번 발생할 확률, 한 번 발생할 확률, n번 발생할 확률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1이겠죠? 예. 물론 대수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직관적 뭐 확률의 공유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죠. 이게 안 되면 이게 확률로서 뭔가 실패한 거죠. 잘못된 모델인 거죠. 그래서 됐고 예제인데요. 자, 잠수함이 항공모함을 격침시키려고 하네요. 역사상 잠수함이 항공모함 격침시키는데 성공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되게 쉽지 않다고 하던데 토피도를 적어도 2대 이상 맞춰야 되네요. 근데 토피도를 쐈을 때 맞을 확률이 0.4네요. 몇 발을 써야 되는 거죠? 파이어 3 토피도네요. 자, 그러면 2발 맞췄을 확률, 자, 2번 맞췄을 뭐 그냥 기호는 우선은 말로 쓰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전 짧게 쓸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2번은 자, 3개 중에 2번이고 2개가 맞고 안 맞아요. 0.61 그다음에 3개 0.4에 3승 이 정도가 되겠네요. 네. 이제 뒤에 이제 챕터 2 되면 랜덤 베리어블이 나오면 좀 키워드를 좀 더 논리적으로 예쁘게 쓸 텐데 우선은 이렇게 말로 쓰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로 쓰시면 됩니다. 뒤에 랜덤 베리어블 나오면 좀 더 깔끔하게 쓰도록 되고 우선 말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근사식인데요. 자, 얘가 라지 n번 수행했을 때 k번 발생할 확률이라는 게 이제 이그젝트하게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거의 근사식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그냥 쉽게 하고 넘어가면 이게 이제 가우시안인데 평균이 얼마? NP? 고등학교 때 가우시안 배우셨죠? 안 배우셨네? 배웠습니다. 정규 분포. 예. 때 요 평균이 NP고 분산이 NP 곱하기 1 빼기 P인 정규 분포랑 비슷하다. 언제? n이 n이 클 때. n이 클 때. 이거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자, 시험 문제가 100문제라고 칩시다. 그리고 멀티플 초이스인데 보기가 4개 있다고 할게요. 100문제. 사지선다라고 하나요? 예. 사지선다. 4개 중에 하나를 딱 찍는 거예요. 자, 찍어서 50점을 넘으면 크게 하죠. 1000만원. 찍어서 참가비 100원. 참가비가 100원인데 사실 저 잘 모르겠네요. 50점을 찍어서 50점을 넘으면 예. 와우 넘으면 100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50점 딱 맞출 필요도 없고 50점을 넘으면 되고 50점, 51점 해가지고 100점까지. 참가비 100원. 자,
물론 뭐 나는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는 개인의 선호 문제인데 뭐 100원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주 냉정하게 이게 기대값이 양수인지 프로피터블 한 건지 많이 했을 때 아니면 손해를 보는 건지. 자 우리 게스트 A 게스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A 게스트는 아니요 계산하지 말고 그냥 느낌을 말씀하시면 돼요. 어차피 계산은 좀 될 거니까. 100원이 또 작다 크다 양수냐 음수냐만 하는 건 이게 프로피터블 할지 아닐지. 프로피터블하고 하다고. 들어간다. 예. 오케이. 게스트 B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닐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지금 뭐 100원이고 숫자가 커지면 사실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이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자, 이그젝트한 식은 이거겠죠. K는 50부터 100까지 100 K 4분의 1의 K승 4분의 3의 100 K승. 이거를 계산기 써서 계산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근데 어렵잖아요. 예. 근데 저 앞에 나온 공식 뭐 드무아 브로머 라플라스 공식에 의해서 이 상황은 뭐 n이 크다고 합시다. n이면 사실 수십 정도 되면 충분히 큰데 자 평균이 얼마인 상황이죠? 평균이 얼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죠? 25. 평균이 25고 분산은 얼마죠? 4분의 70. 4분의 1 4분의 3. 3인 거죠. 얼마죠? 75? 4분의 75. 아니죠. 75 아니죠. 4분의 70. 4분의 75 감사합니다. 4분의 75 숫자 예쁘진 않네요. 뭐 즉석에서 만든 얘기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죠. 내가 뭐 랜덤 베리어블이 사실은 뭐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한번 쓴 적이 있으니까 우선은 뭐 정의 안 하고 쓰면 얘가 50보다 클 확률은 x 빼기 25 루트 4분의 75가 요건 거죠.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25 나누기 이렇게 되나요? 계산기 필요하네요. 계산기. 자, 계산 쓰고 자 게스트들은 저 숫자를 계산해 주시고 저는 PBS 책에서 교재에서 정규분포표를 찾아보겠습니다. 50 나누기 루트 75 10 나누기 10 나누기 루트 3인가요? 얼마죠? 아니 뭐 계산이 어려우세요? 25 나누기 아니지 5.77. 5.77 이게 정규분포 뭐 Z라고 많이 쓰죠? 그러니까 5.77인 거죠. 자 저기 확률이 얼마일까요? 0. 지금 제가 테이블을 찾았는데 4부터는 있지도 않아요. 예, 찾을 필요 너무 없습니다. 작아. 예. 이거는 뭐 0이라고. 저희 감으로는 10여 마이너스 7승은 될 것 같아요. 7승 8승 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 1원이라고 해도 1원이면 다시 한번 계산을 좀 더 정밀하게 해봐야지만 100원 혹시 아닌 거죠. 그렇죠? 이거를 게스트가 얼마큼 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게임을 100만 번 하면 1억을 잃으시는 거죠. 그 전에 뭐 늙어서 죽겠지만 100만 번 하면 1억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아주 좋은 예제는 아니었는데 이게 지금 이런 공식이 쓸모가 있는 거죠. 사실 이거를 더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뭐 지금 사실은 표에 없었지만 표에 찾아보면 되고 이건 사실은 그냥 근사값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요 예제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얘가 중요한 거고 이렇게 계산적으로 좋은 근사식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뭐냐면 위에 거는 이제 P가 일정하다는 상황에서 쓰는 거죠. P가 일정한 상황에서 쓰는 거죠. P가 일정한 상황에서 쓰기에 좋은 근사식인 거죠. 근데 밑에 거는 P가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 쓰기 좋은 근사식인데요. 포화송 어프락시메이션. 요거는 뭐 이제 포화성 분포 나오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 자, 그러니까 두 개 이제 근사식인데 이렇게 써놓고는 뭐 큰 n에 대해서 내가 뭔가 계산을 빨리 하거나 근사하지 뭐 거의 같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식을 쓰면 된다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MP가 상수인 상황에서 상수인 상황에서 쓰기 좋은 근사식이죠. 상수인 상황에서 보면 얘가 람다의 K승 2의 람다 승 나누기 K 팩토리얼이죠. 자, 예제인데요. 자, 1분의 2400 3초 동안 썼네요. 우와. 라지 타겟 맞기 0.3 정확하게 50개가 타겟에 맞을 확률을 구하라. 자, 여기 이제 확률을 쓴 거고, 이제 우리가 보면 120분의 120에서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분당 2,400불이네요. 그러니까 초당 40. 예, 초당 40. 그러니까 120개 중에서 50개가 맞는 거다 정확하게. 예. 자, 맞을 확률은 0.4. 0.4에 50승, 0.6에 74.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하기가 뭐 계산하시면 되는데 요즘 컴퓨터 워낙 좋아서 이거를 근사적으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면 괜찮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n이 크고 np도 뭐 적당히 클 때 쓸만한 공식이죠. 자,